어제 하루 한 10명 추가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지금 해외 유입 사례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매일 1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복병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군입대를 앞둔 대구 출신 10대 남성이 이제 부산까지 가서 뭐 클럽과 주점을 다녔다. 그런데 이 접촉자 많게는 뭐 500여 명까지도 지금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항 해병대 교육단으로 입소한 훈련생인 거예요. 예. 훈련생으로 입소를 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전에 그 동선들을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군대 가기 전에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입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증상이 발현되기 직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예.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클럽이랑 횟집이나 이런 데들을 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클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접촉자만 515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 한 20% 정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만 107명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뭐 본인이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지금 아직도 다 접촉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찾아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또 검사를 하니 이런 일까지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예. 상당히 좀 감염이 확산이 될까 굉장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변호사님.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문을 열어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클럽에서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이 클럽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구상권 청구라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귀책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부담한 자가 이거 원래 당신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건데 네. 방역법에 보면은 지금 방역 비용이라든지 환자 치료 비용, 유보 비용 이런 거는 다 정부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이러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을 할 텐데 정부가 클럽 쪽에다 구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클럽에 무슨 잘못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진 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뭐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위생 감시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이 클럽에서 뭔가 위생 준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냥 클럽의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어차피 이게 다 모이는 그런 다중 이용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 특성상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것만으로 해가지고는 구상권 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클럽 내 어떤 잘못된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대구 지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였죠. 이른바 31번 환자. 지금 2달 넘게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퇴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31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 기점으로 뭐 이 사람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네. 없어도 이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대거 이렇게 확산을 했었던 건데 아직 그런데 이 31번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거죠. 네, 아직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현재까지 분명한 상황은 3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대량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었죠. 이것만 뭐 객관적인 사실인데 예. 이 환자가 어디서 그러면은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당시에 방역 당국이 밝힌 것으로 보면은 증상 발현 시점으로 보면 다른 그 신천지 내 교인들로부터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자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예. 다만 이제 관심이 됐던 부분은 31번 환자가 제일 먼저 사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왜 네. 퇴원을 안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뭐 물어보시고 하던데 아직도 퇴원 안 했죠? 이렇게 물어보던데 결국 67일 만에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방역 당국이 또 밝힌 부분이요. 사람들마다 완치되는 기간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네. 뭐 60일 만에 퇴원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극히 이례적인 건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31번 환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긴 또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어찌됐든
31번 환자로부터 시작됐는데 31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하나 이제 다만 이제 걸리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31번 환자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그러게요. 그게 두 갈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31번 환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동안에 치료비가 한 3천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신천지 교회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 예.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쪽에는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뭐 대구시 쪽에서도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시 물을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 쪽에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 이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1번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구상권의 범위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들어간 치료비 3천만 원 그거 자체는 이 사람한테 구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비로소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는 퇴원을 하게 됐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원래대로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 확진자가 이후에 어떤 방역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이분이 뭐 9일하고 16일 교회에 갔다고 하는데 네. 다른 날도 교회에 간 적이 있다. 아니 그리고 16일 날도 그 해당 건물의 다른 층 뭐 4층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층에도 7층에도 갔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부 당국의 어떤 방역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회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로 31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정부는 또 이 집단 감염 사례였죠.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국제학회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질병관리본부도 다양한 그런 논문들을 작성을 해서 국내 또는 해외와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주요한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는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정보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논문을 쓰게 된 거는 그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19의 국내 방역 사례를 또 세계에 알리는 또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